자, 이번 코너는 순우리말 중에 도파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샅샅이 더듬어 뒤지면서 찾아보다. 네, 기업을 토파보는 시간이 돼 있고 깊이 있게 들어보고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를 뜯어본다 이렇게 하는데요. 자, 기업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조금 서강이 돕니까? IT. 네. 오늘은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강한 반등이 가장 네. 돋보이는 네네.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뭐 이어질지에 대한 것은 답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제 3분기 기업 실적 시즌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잖아요. 네네, 이벤트들을 그렇죠. 딛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아시아,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실적을 내놨고 네네. 엊그저께 포스코도 네네. 3분기 실적 좋게 내놨잖아요. 네네. 대형주들 실적이 다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실적이 좋음을 주가에는 반영이 전혀 안 되고 그냥 외풍이나 뭐 어떤 이벤트나 이런 거에 막 휘둘리고 그렇죠.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가격 메리트가 또 돋보이면서 맞습니다. 네. 솟구치는 것도 또 강하게 솟구치네요. 그죠? 그렇죠. 네. 우리 시장 참 어려워요. 그래서 네. 너무 스마트한 것 같아요. 네, 투자자들이. 아, 네, 참. 너무 빠르고 네. 빠르죠. 이제 진짜. 앞서가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IT를 전문적으로 좀 많이 분해를 해보신 이영수 대표는 네네. 적잖이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올해 시장은 좀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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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잘 되는데. 네. 그렇죠. 그렇죠. 주가는 잘 안 돼. 근데 특히나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업계 쪽 정보나 소스들을 중심으로 좀 많이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데 네. 이게 올해는 특히나 하반기는 업계랑 어떤 시장이 굉장히 괴리가 큰 한 해였거든요. 네. 하반기 같은 경우. 그래서 되게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현장의 이제 필드의 목소리와 내용과 그다음에 여의도 금융시장의 해석은 좀 다르더라. 네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맞습니다. 경우도 많죠. 자, 당황은 그러니까 이영수 대표도 조금 자 차트 보시죠. 그래갖고 아직 그런 거 좀 해야 되나? 해야 돼요. 고민도 했는데요. 네. 해야 되니까. 네. 자, 이 기업 봐야 되겠죠. 네네. 오늘 어떤 기업도 네. 들여다볼까요? 예,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 테스나입니다. 주가가 많이 하락한 네네. 테스나. 네, 테스나. 빅메모리 반도체 검사, 시스템 네네. 반도체 검사. 맞습니다. 그렇게 네. 되죠. 시스템 반도체 쪽에 이제 검사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게 인식이 딱 고착화돼 있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때 추가 설명. 네. 이 회사는 이제 주력은 이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입니다.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삼성전자 특히 엑시노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리고 이제 CMOS 이미지 센서라 그러죠. 카메라 네. 모듈 쪽에 이제 CIS. 네, CIS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최근에 쇼티지 심각한 그죠? 칩 이제 가전이나 이런 자동차 쪽이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게 보통 MCU라 그러는데요. 네. 프로세서인데 좀 저성능 프로세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프로세스지 스위치 하는 거 아닌가? 네네, 맞습니다. 껐다. 맞습니다. 예. 그런 간단한 제어들을 하는 거고. 네. 일단 이제 이 회사의 특징은요. 이제 후공정 테스트 업체들이 많은데 네. 이 회사의 그러면 강점은 뭐냐? 웨이퍼 테스트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테스트가 이제 되게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데요. 네. 투자자분들이 이게 웨이퍼 단계, 우리 웨이퍼를 구웠을 때 테스트하는 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프로브 카드로 이제 프로브 카드 가지고 이제 테스트하는 거고요. 소팅한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패키징을 다 하고 나서 테스트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네. 웨이퍼 테스트 쪽은 테스나 정도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패키징 테스트 쪽에 오리엔트 돼 있고 그나마 국내 테스트 2번 합니까 그러면?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웨이퍼 단계에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불량된 것들은 X 좀 나도판처럼 티가 이렇게 다이가 나오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양품은 놔두고 이제 불량품은 X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빼고 패키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패키징 하고 나서 한 다음에 또 테스트하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웨이퍼 단계에서 테스트하는 기업은 테스나 정도밖에 없다고 그래. 네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상반기에 실적이 좀 부진했다? 네네. 네, 이유는? 일단은 이제 삼성 시스템 반도체 쪽이 부진했거든요. 네. 일단 엑시노스 이제 주요 물량 AP 쪽은 대부분 엑시노스 물량이 상당한데요. 엑시노스가 올해 죽을 썼습니다. 엑시노스 2100이라고 해서 네. 이게 갤럭시 21에 적용됐는데 지금 원래 삼성이 그래도 AP 시장에서 점유율이 한 15%, 20%까지 갔었거든요. 한때는. 근데 올해는 한 자릿수, 7%, 8%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물량이 너무 줄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스틴 팹이 대부분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올 초에 우리 뉴스 했었지만 한파 때문에 그렇죠. 셧다운돼서 몇 달 동안 셧다운돼서 물량이 확 줄었고
뭐 그리고 이제 그 CMOS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는 원래 그 13 라인이라 그러거든요. S13이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D램을 생산하는 라인인데 이게 원래는 CMOS 이미지 센서로 전환하기로 돼 있었어요. 네. 계획이. 이게 계속 지연이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안 좋았었는데 라인을 이제 네네. 해체하고 다시 설치하고 뭐 네네 그렇죠. 이제 약간 변종하고. 개조해서 기존에 D램 만들던 거를 CIS로 이제 전환하는 건데요. 네. 그 물량이 또 꽤 컸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계속 지연이 되다 보니까 회사는 이미 설비 투자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계속 그 고객사가 이제 물량을 안 주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착착 진행이 됐어야 되는 게 한 번 뭐 어디서부터가 어그러지기 하던 게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또 맞습니다. 뭐 되고 또 거의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각 그 해외로 나와 있는 생산 라인들이 오늘 주제는 그거였어요, 사실. 네네. 베트남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렇죠. 공장이. 네네. 제일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같이 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필드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는 실시간으로 맞아, 들었으니까. 맞아, 맞아. 현지분한테. 네네. 자, 갑자기 어디 하다가 일로 왔죠? 네네. 일단 이제 작년에 올해 왜 부진했냐고. 시작이 왜 부러졌을까? 네네.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상반기에 못했던 것들을 하반기에 물량을 밀어내는 그림이고요. 진짜 괜찮아지겠죠? 네. 또 양식이 소년되는 거 아니야? 3분기는 제가 자신 있게 실적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 네. 일단 3분기는 굉장히 좋고요. 4분기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 못했던 것들을 밀어내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 저는 그 반도체 쪽에서 지금 메모리보다는 시스템 반도체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시장 성장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엑시노스 2200 네. 굉장히 기대감이 큽니다. 뭐 최근 뉴스 나오지만 2억 장까지 선주문 나왔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2억 장이면 올해 엑시노스 2100 대비해서 몇 배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물량이. 그러면 이제 이 테스트할 또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네네. 최근에 보면 하나 마이크론, 네페스 아크, 뭐 LB 세미콘 이런 회사들이 계속 테스트 쪽 그 투자를 엄청 내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결국 엑시노스 AP 물량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웨이퍼 테스트 쪽은 아무래도 테스나가 선점 효과가 있고 그 심지어 패키지 테스트 쪽에서도 테스나가 잘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CMOS 이미지 센서 쪽 테스트 쪽에서는 이게 노하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좋은 장비 산다고 해서 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테스나가 뭐 이 시장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케이. 보통 이제 이 IT 장비 쪽은 이제 그 선도 업체들의 그 주문이나 PO라고 또 하지만 뭐 네네. 거기에 맞게끔 증설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잘못 증설해 놨는데 약간 이제 그런 생각지도 못한 변수들이 그렇죠. 등장하고 막 드랍되고 이러면은 그대로 그게 이제 감가가 되고 맞습니다. 로스 네. 처리되고 로스로 막 이런 게 딴- 너무 커서 그렇죠. 쉽게 투자를 결정을 안 하는데 네네. 올해 투자는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캐펙스 증설을 많이 해놨는데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매출 산입, 이익 산입으로 들어갈 것이냐? 네네. 어떻게 봐요? 일단은 저기 뭐 제가 좀 체크를 해보니까 3분기 쪽이나 뭐 지금 3분기가 거의 뭐 지났잖아요. 그죠? 네. 지금 이제 10월이니까 4분기인데 3분기까지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올 거. 뭐 아직 뭐 숫자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건데 뭐 공시가 나오면 충분히 이제 그거는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램프업? 네네. 돌아갑니까? 네네. 돌아가는 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 그동안 이제 투자해 넣었던 설비들이 굉장히 많이 가동되고 있다. 가동률이 제가 그 올 초에 체크했을 때 거의 뭐 30%, 40% 수준이었거든요. 네. 참혹했어요, 진짜 가동률이. 그런데 지금 거의 90%, 뭐 많은 거는 8, 90%까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이게 거의 뭐 풀로 가동되면 매출이나 이익은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신규 투자도 내년에는 할까요 또? 그 19년부터 올해까지 토탈 투자한 금액이 한 3,200억 정도 됩니다. 캐펙스 투자 쪽만. 네. 내년에도 삼성 파운드리가 성장하기 때문에 투자는 하긴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동안에 투자해 놓았던 걸 가지고 이 수익을 가지고 충분히 수익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유상증자나 이런 부분들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테스라 현재 시가총액 6천억이구나. 네네. 많이 내렸습니다. 6,400억대. 네네. 그러면 AP하고 아까 이제 CIS, 네네. 뭐 이미지 센서, 그다음에 네네. 이제 MCU.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네네. 이런 중장기 성장의 핵심이 될 것이다. 네네. 이렇게 봅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제 삼성에 이제 묻어서 같이 가야 되는 건데요. 삼성이 결국 시스템 반도체 쪽을 계속 키우고 있고 네. 매년 연간 캐파 투자만 10조 이상 투자됩니다. 삼성 파운드리 쪽만. 그럼 10조 이상씩 투자가 되면요. 캐파가 늘잖아요. 그럼 캐파가 늘면
공장이 가동되고 거기서 나오는 칩을 테스트할 물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인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 뭐 시장 그리고 칩이 고성능화될수록 이게 테스트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런 회사들은 시간당 단가를 받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PC방 같은 거죠. 시간 사용당 그 가격을 받기 때문에 이게 그 미세 공정이 진행될수록 테스트 시간이 길어지고요. 거기에 대한 가격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부가가치도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를 쓰고 테스트 업체들이 뭐 이렇게 비싼 장비 갖다 놓고 투자를 하는 거겠죠. 네. 그 회사들도 바보가 아닌다네요. 그렇죠. 네. 네. 지난달 공시를 보면은 이 테스라 최대 주주가 와이팜으로 변경됐다고 네네, 그러는데 바뀌었습니다. 요것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요. 와이팜은 뭐예요? 이거? 와이팜은 이제 그 통신 장비 부품, 네. 이제 뭐 기지국 쪽에 이제 RF 부품을 하는 회사인데요. 좀 이제 안 좋게 시장에서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와이팜이 시총이 2천억대입니다. 작은 게 큰 걸 먹었다. 그러니까 새우가 고래를 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저기 그 M&A 가격을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 네. 이런 게 대해서 일단 계약금 40억은 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다 낼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요. 네. 제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업계에 있으면서도 딜들을 많이 봤지만 보통 이런 것들은 삼성전자의 재가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재가를 한다는 거는 이 회사가 실제로 인수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금력이나 계획들이 제대로 됐는지 다 테스트를 하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만약에 테스라가 어그러져 버리면 인수해서 그럼 자기들도 굉장히 큰 타격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굉장히 꼼꼼하게 해서 심지어 이제 매수할 업체까지 많이 찍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몇 개의 리스트 업체들 줬을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제일 비싼 가격을 제시한 와이팜이 인수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종에 보이지 않는 맞습니다. 이거는 B2B이고 결국은 길이 있네. 서플라이 체인 안에서 굉장히 어떤 그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아무리 뭐 자기 마음대로 팔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삼성전자가 원하지 않는 오너한테 갔다가는 물량을 못 받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즈니스를 조금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 네, 이거는 그런 리스크는 적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테스라 뭐 이것저것 얘기 좀 다시 한번 들어봤고요. 주가는 그래도 조금 뭐 한 2% 작지만 반응을 하고 있어서 계속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 이따 또 저랑 유튜브 하시죠? 네네. 39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